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조지 프루드의 네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공포와 불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불안장애 치료법도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지금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지 프루드의 위대한 수업, 공포와 불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트는 공포와 불안을 구분했습니다. 공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위험이고, 불안은 현존하는 대상 없이도 느껴지는 걱정과 두려움이라고 말했죠. 이것은 오늘날까지 공포와 불안에 대한 평범한 해석으로 남아있습니다. 불안이 무조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불안은 성공적인 삶의 필수 요소라고 했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는 삶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요. 조지 프루드는 불안함은 우리가 전전두엽 피지를 가지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통합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된 대가요. 공포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더 안 좋은 상황은 공포를 기다리며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이죠. 왜 어렸을 때 엄마가 너 집에 가면 두고 봐 했을 때 제일 두렵잖아요. 우리의 전전두엽이 미래를 예상하고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공포와 불안은 공통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에 위협을 가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공포는 한시적이지만 불안은 지속적이라는 것이죠. 공포는 실제 자극에 의한 것이고 불안은 어떤 자극 없이 오래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포를 느낄 때 위협은 여기 당장 존재합니다. 위협이 없어지면 공포도 사라지죠. 하지만 불안은 위협이 개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존재합니다. 공포는 불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숲속에서 뱀을 봤을 때 순간적인 공포를 느낄 수 있지만 곧 나를 물면 어떡하지 하는 정신적 불안감으로 변하게 되죠. 반대로 불안도 공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자극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공포를 느끼죠. 반면에 불안을 덜 느끼는 사람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포와 불안은 사람마다 설정값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느끼는 정도도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걱정하며 불안을 느끼다가 그것이 해소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다음 불안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불안의 정도도 각자 다르죠. 불안에 대한 설정값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불안이 계속 생기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죠. 불안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선 분계선조 침대핵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는데요. 편도체가 공포를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분계선조 침대핵도 불안한 감정의 근원은 아닙니다. 단지 불안에 대한 반응을 만드는 곳이죠. 공포감과 불안감이 늘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반응은 편도체에서 담당하고 감정은 피질회로로부터 나오는 별개의 결과물이죠. 물론 생리적 반응이 공포와 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독립적이진 않죠. 그래도 감정이 항상 반응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감정이죠. 누구나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모두가 불안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포와 불안은 정도가 심해지면 병리학적 수준이 됩니다. 불안장애는 불안이 나타나는 빈도와 강도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를 말합니다. 불안을 좀 자주 느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불안장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죠. 이런 불안장애에는 종류도 다양한데요. 범불안장애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걱정을 하는 장애입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는 다음 공황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걱정하게 만드는 장애이죠. 갑자기 엄습하는 강렬한 불안과 공황 발작이 반복됩니다. 이전 발작에 대한 불쾌한 경험이 다음 발작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프루드는 공황장애는 불안장애보단 공포증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실제 자극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증상이니까요. 그 밖에도 사회불안장애, 광장공포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편집증 등 다양한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이 중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OCD 강박장애는 예전에는 불안장애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다른 범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있는데요. 심리치료는 CBT, 즉 인지행동치료라고 불리는데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아 환자의 행동과 신념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몇몇 불안장애에 효과적이죠. 약물치료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이용하는데요.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약물치료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조지 프루드는 말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치료제를 만들 때 동물 실험을 하게 되는데 쥐를 여러 가지 극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공포와 불안 증세를 관찰하죠. 쥐에게 약을 줬을 때 불안 행동을 멈추면 약물 효과로 인해 불안을 덜 느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쥐가 느끼는 감정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추측일 뿐이죠. 행동적으로
동물이 위협에 접근하거나 위험을 피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불안을 덜 느낀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반응이나 행동은 편도체 같은 피질 하부 영역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공포와 불안 감정의 근원은 아니기 때문이죠. 약으로 우리의 행동적, 생리적 반응을 길들이는 것은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치료법이라고는 할 수 없죠. 공포와 불안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경험을 바꿔야 한다고 조지 프루드는 말합니다. 경험을 바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치료를 위해서는 편도체를 길들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전두엽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자극을 줘서 공포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공포증 환자는 자극에 적응하게 만드는 노출 치료를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방법은 도움이 됩니다. 편도체 반응을 바꾸는 것이죠. 그 결과 일반적인 심리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조지 프루드는 심리치료를 뇌의 시스템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와 불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선 빠른 회로와 느린 회로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는 인간관계에 불안을 겪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장래에 대해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나만 힘든가?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실체가 없는 불안에 대해 자책하다 보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겠죠. 오늘 강의를 통해 불안과 공포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서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